안녕하세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기경영, 가정경영, 기업경영을 배우는 우리 가족 행복학교, 또 나와 배우자와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우리 가족 행복학교 단톡방에서 지금 자기경영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위해서 지금 무료 코칭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론적으로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습관이 되질 않잖아요. 효과도 나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떤 무료 화상 코칭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3P 바인더를 쓰면서 자기 경영을 어, 내가, 또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들과 함께 자기 경영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일 이걸 지속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자기 경영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경영자란 뭐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죠. 이 세상에는 솔직히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나를 속일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어,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떤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나를 속이고 이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나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꿈과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기록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업무 관리, 독서 경영, 인맥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경영이죠. 근데 이제 자기 경영은 가정 경영이 뒷받침이 돼야 자기 경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평안하게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돼야 돼요. 가정은 가정인 동시에 학교입니다. 결혼, 가정, 남편, 아내, 아비, 어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학원도 없어요. 간혹 있어도 좀 너무 비용이 비싸거나, 또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결혼, 가정, 남편, 아내, 아비, 어미는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해야 되는 평생의 어떤 사명이에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해야 되고, 가장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은 기업입니다. 네. 기업의 생산, 판매, 재무, 인사, 주요 이 4대 활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생산, 판매, 그리고 재무, 인사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하면, 보고 배우지 못하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사업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가정은 종교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많았는데,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에서만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떤 괴리감, 반발감,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제대로 못 자라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정이란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이란 기업의 경영자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가정이라는 종교의 성직자예요. 근데 이거를 그 대부분 많이 모르시죠. 그래서 교육 같은 부분도 가정학교가 아닌 어떤 사회의 학교, 학원, 뭐 교육기관, 그런 데다 맡겨서 교육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봐요. 한마디로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냥 콩나무 시로 안에다 넣고서 키우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사회. 그냥 가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콩이 싹이 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그냥 계속 그냥 콩나물로만 자랍니다. 그나마 어떤 그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그 콩나물 시루 안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네. 왜냐면 뭐 적당한 이제 수분과 이렇게 돌봄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뭐 정년이 더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기도 하지만 적어도 한 50 정도 되면 이제 그 직장이라는 시로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최소한 50살에서 한 80살, 90살 때까지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콩나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다들 좀 많이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평생 동안 어떤 그 업을 위해서 공부해오고 그 직장 안에서 훈련했지만 막상 나와서는 새로운 사업도 할 수도 없고, 또 가정도 좀 이렇게 가정 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가정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어떤 교육이든지 간에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그 남한테 의존적인 그런 콩나물로 자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정이라는 그 토양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자생적인, 자기 주도적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가정에서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정은 가정으로서 그냥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가정은 학교로서,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 자녀가 학생, 그리고 가정은 기업으로서 부모가 경영자, 또 자녀들이 후계자, 또 가정은 종교로서 부모가 성직자,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성도나 또 성직자로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일단 여기 중심에
사람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는 그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남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또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남을 도와주다 보면 서로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지고 또 내가 힘들어지다 보면 또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셀피 바인더를 만드신 강기영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우씨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거저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려고만 하지 말고 성우씨가 채워진 다음에 흘러 넘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샘이 되더라고. 샘이 돼서 차올라서 흘려보내줘야 의미가 있지. 성우씨라는 그릇 안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퍼주기 시작하면 언젠간 성우씨도 고갈되고, 또 성우씨가 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우씨가 고갈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플로잉 해라. 차고 넘쳐서 흘려줘라.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기 로고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이제 일 쪽으로, 일에 치우쳐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자기 건강도 소홀히 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도 이렇게 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영적으로 종교적인 거에만 치우쳐 가지고 또 다른 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에 좀 쓸 에너지와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일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또 나 자신에 맞는 어떤 꿈과 사명을 찾아, 또 그 직업을 찾아서 그거를 계속 능력을 키우는, 실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거기까지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회생활을 못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균형 잡힌 삶, 그리고 내가 채워져서 흘려보내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도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보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려면 요리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적합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힘들게 걸어가는 것보다,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짐도 자전거에 실어서 좀 더, 예, 더 많은 짐을 싣고 갈 수도 있고, 또 3P 바인더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스마트 워크 도구들을 잘 이용을 하면 또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전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은 이제 3P 바인더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3P 바인더를 먼저 교육을 하고 있고요. 3P 바인더로 할 수 있는 자기 경영의 여러 가지 그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간이 있어야 기록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인맥 관리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 같아요. 그래서 3P 바인더에 이제 지금 시간 관리 부분을 지금 첫 번째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설명드린 대로 이 사람은 나무랑 똑같아요. 예. 뿌리는 가정이고요. 가정이 행복해야지만이,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기업, 가정 학교, 가정 종교에서 이런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그리고 결혼, 가정, 남편, 아내, 아비, 어미, 그리고 세계관, 자존감, 기질, 그리고 관계 기술을 배워야지만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가정 단계는 사실 0살에서 4살입니다. 네. 이때는 그냥 아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눈을 뜨고 부모가 하는 걸 봐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거죠?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또 부모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고 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0살에서 4살 때 좋은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면 굳이 나중에 아이한테 이거에 가정 경영을 해야 된다, 기록 관리해야 된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 하지 않아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부모가 가정 경영, 자기 경영, 기업 경영에 대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13살 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0살에서 4살 때, 아이 앞에서 어떤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5살 때부터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안 하려고 들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아이의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욕구도 있고, 또 기질적인 특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하고,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달래야 되고, 이제 뭐, 훈계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체벌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근데 0살에서 4살 때 잘 보여주면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는 아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그냥 하라고 안 해도 따라 하려고 그래요. 따라 할 때 그냥 옆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예. 특히 뭐 요리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삶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도 엄마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영양에 맞춰서 반찬을 놔봐라. 그리고 뭐 재료를 한번 우리 손질해보자. 뭐 채소 닦는 것도 해보고 과일을 깎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뭐 밥하고 국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정도는 자기가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좋아하는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또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가정생활 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겠죠. 식사 시간이 행복하겠죠. 예. 식사 준비하는 것도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장보기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고 재료도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자녀들이 이렇게 밥상을 준비를 하고 엄마가 요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뭐 설거지를 하고 어떤 날은 또 아이들한테 요리를 한번 이렇게 엄마의 지도 아래 시켜보고 남편이 밥상을 차리고 뭐 분리수거를 엄마가 해보고 또 다른 날은 남편이 분리수거를 하고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자녀들이 또 반찬을 놓고 이렇게 훈련이 되면 식사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다수 어머님들이, 주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어떤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면 그 표정과 그 말투와 그런 것들이 가족들한테 전달이 돼요. 아, 요리는 힘든 거구나. 식사 준비는 힘든 거구나. 그럼 안 하고 싶어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처럼 또 역할을 분담해서 또 역할을 또 바꿔가면서 그렇게 훈련하게 되면 가족이 이렇게 식사하는 게 좀 즐거운 어떤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남자하고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도 요리를 못하고 여자도 요리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그런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요리를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만드는 것도 부담이 되고, 뭐 먹는 거에 같이 그냥 먹으면 되지만, 먹고 나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제 서로 편하려고 싸우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가정, 어쨌든 그 행복한 가정, 기본적인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 평안한 분위기,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고요.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미 서로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 책상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을 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습관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경영, 기록관리, 시간관리, 목표관리, 지식관리, 업무관리, 독서경영, 그다음에 건강관리까지 그리고 가정경영에서 이제 뭐 수입, 지출, 뭐 관리, 교육, 뭐 이런 거. 사실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아빠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고, 아내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옆에서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도 이제 용돈기장을 쓰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반드시 부모가 먼저 가계부를 쓰는 것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가정이란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지만이 아이들도 이제 경제관념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장이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주요 4대 활동이 생산, 판매, 재무, 인사예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는 무엇을 생산하나요? 보통 이제 명문 가문들은 명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제품들이 있겠죠. 교육이 있겠죠. 서비스가 있겠죠. 예. 그것들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판매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죠. 판매를 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의 고객은 최고의 VIP는 누구세요? 외부 고객인가요? 내부 고객인가요? 자, 외부 고객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바로 남편에게는 최고의 VIP는 아내고 아내한테는 최고의 VIP가 남편이고 또 부모에게는 최고의 VIP가 자녀들이고 자녀들한테는 또 최고의 VIP가 부모나 형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관계를 잘 맺는 거. 그 다음에 재무. 그렇죠. 가계부를 쓴다든지 용돈기 입장을 쓴다든지 그래서 가정 전반의 어떤 그 경제 흐름 그리고 용돈기 입장을 쓰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제 흐름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인사가 이제 역할 분담이잖아요. 어떤 구성원의 역할에 맞게끔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임무도 역할도 맡겨보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또 지식도 기술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면서 이제 좋은 습관이 만들어져야죠. 그게 되면 기술은 이제 그냥 원하는 건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네. 평안한 가정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돼 있으면 네, 어떤 기술이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절대 배우러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백만장자들은 무조건 6시에 퇴근해서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해요. 네. 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건데 돈을 번다고 해서 가족과 식사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건강이 무너지겠죠. 돈을 번다고 해서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러면 건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네. 그래서 6시부터 8시까지는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같이 이렇게 가사를 분담하는 거죠. 아까 요리할 때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내가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싶다,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싶다, 내가 2배로 재산을 불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익혀야 될 기술이 뭐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그 기술, 1번 기술을 습관이 되고 또 성과가 날 때까지 계속 공부하는 거죠. 누구랑 같이? 자녀랑 같이. 그래서 명문가문들은 부모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늘 얘기해줘요.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또 더 나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부모의 그 성공의 프로세스, 노하우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데는 100년이 넘어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가업들 있잖아요. 가문에서 명문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 성적을 따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질, 어떤 기질, 특성, 장점과는 상관없이 어느 직장이 더 안정적이냐, 편안하냐, 그리고 돈을 많이 주냐, 그거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하는 생각이, 내 자식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가족들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 자식들은 더 공부 잘해서 나보다 더 편안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택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집에서 공부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냥 공부하라고만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성과들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들 자녀들한테 전달을 안 해요. 그냥 학교 공부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런 어떤 성공의 프로세스를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 자녀들이 다른 업을 선택해도 어떤 모든 일에는 성공의 황금률, 프로세스, 과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모한테 전혀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어떤 직장 생활이 힘들겠죠. 사업도 힘들겠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건강한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로 일단은 시간 관리를 익혀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2단계는 이렇게 기록관리, 3단계는 목표관리, 4단계는 이제 지식관리, 그리고 5단계는 이제 그 업무관리. 그러니까 뭐 취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은퇴 후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제2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업과 관련된 어떤 고문이라든지 뭐 강사라든지 뭐 그 책을 써서 저자가 된다든지 그런 또 뭐 코치가 된다든지 상담사가 된다든지 그러려면 반드시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취직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이제 6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남편, 아내, 아비, 어미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해드릴 거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 워크하고, 그리고 싱크와이즈라든지 에버노트라든지 구글 앱스라든지 SNS 활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드리려고 저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사실 지금 이거를 전체를 공부하는 데만 해도 8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의 학습의 기술이 있어요. 마스터리 맵하고 그다음에 싱크와즈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 완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년 만에 어느 정도 그 모든 과정들을 수료를 하고 제 거를 만들었는데 어떤 공부에 대한 그 완전 학습의 원리,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기술, 그리고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가 없는 분들은 좀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좀 코칭을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그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저는 계속 자기경영, 가정경영, 그리고 기업경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더 나은 코칭을 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이 저는 정말 원하는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질을 알고 자기의 장점을 알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질과 장점에 맞는 어떤 꿈과 사명을 찾고 그 꿈과 사명을 찾기 위한 어떤 그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은퇴 이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이렇습니다. 모든 가정의 우리 가족 행복학교를 모든 가정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부모와 자식이 같이 공부하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우리 가족 행복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사이자 또 경영자로서 롤모델이자 또 상담자이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커가면서 뭔가 필요하고 궁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뭐 학교나 학원이나 뭐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상담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써요. 그거는 또 되게 일시적이거든요.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기간제거나. 근데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전 항상 저를 만나는 어떤 그 선생님이나 또 상담사나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을 물어 찾고 찾아서 어렵게 찾아서 왔고,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딱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예. 그리고 100% 진짜 다 주지는 않나요. 예. 진짜 노하우들을 조금씩 남겨놔요. 그리고 더 나은 걸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예. 비용을 더 투자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내가, 내 자녀한테는 내가 교사이자, 내가 상담사이자, 내가 어떤 경영자로서 롤모델이자, 어떤 내가 종교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진짜 모범적인 신앙이 돼서 아이한테 정말 올바른 교육도 시켜주고, 또 아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 어떤 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자, 그리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을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는 이렇게 기질성격 상담사, 개인치유 상담사, 이제 가족치유 상담사 쪽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자격도 땄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 쪽으로는 이제 3P 셀프 리더십 마스터 코치이기도 하고, 3P 독서 경영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자기 경영을 훈련시키는 3P 비바인 포포 코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공부 기술, 공부의 도구, 마스터리 맵을 제가 개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인드 프로세서, 싱크와이즈의 강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3P 비즈니스 성과 스쿨이라든지 3P 전략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1인 기업 CEO 과정, 1인 지식 기업 전문가 과정, 또 다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버노트라든지 스마트워크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한글로 영어, 중국어 지도자까지 지금 수료를 하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제가 공부한 걸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저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제 자녀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돼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를 만나는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코칭을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 목적은 내 인생 CEO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올바른 시간 관리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것 같아요. 아침형 인간이 되면 전 거의 인생의 한 90%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시간을 개선하는 그런 이렇게 훈련을, 또 습관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녀들한테 축복을 대물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저주를 대물림하는 거죠. 네. 내가 했던 고생들을 또 자녀들이 계속 고생하게 하는 거죠. 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생해서 성공하고 행복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또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녀들한테 더 좋은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이제 간단한 스토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실제로 시간의 가계부, 시간 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저한테 이제 코칭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실제로 슬리피 바인더를 매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고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오픈방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제가 코칭도 해드려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가족 행복학교 단톡방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어떤 일들이 그냥 혼자 해서 나 혼자 해야지 마음 먹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혼자 생각해 가지고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웠든지 간에 그 배운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학습 효과가 높고요. 또 가르쳐 주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죠? 선언하는 효과도 생겨요. 나 이거 배웠어. 그래서 나 이거 해낼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건강관리에 대해서 배웠어. 나 이거 적용해서 일주일 안에 2kg 내가 감량할 거야.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혼자 마음 먹고 혼자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랑 같은 삶의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의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가족일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겠죠. 그리고 이거를 습관을 만들려면 최소 21일인데 제가 해보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0살에서 4살, 5살에서 12살 부모에게 그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집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요즘에 집 한 채 살려고 하면 공무원이 되더라도 뭐 웬만한 직장인이라도 한 20년,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 집 마련을 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저도 시간 관리를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바인더를 기록하는 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계속 육체적으로 싸우게 되고 심적으로 싸우게 돼요. 심적으로 왜 우리 부모님은 안 했는데 왜 나는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래요. 아니 왜 나만 해? 내 친구들은 안 하는데? 뭐 이런.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라는 건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산을 못 받았더라도 내 자녀들한테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란 건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자전거 완전하게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자전거가 습관이 되면 뭐 잠깐 내렸다가도 자동차를 탔다가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자전거를 올라탈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3P 바인더도 습관을 완전히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면 다시 만들기는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근데 3P 바인더를 일단 습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잠깐 이제 뭐 몸이 아프든지 환경적으로 좀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래서 바인더를 잠깐 못 쓴 때가 있어도 이미 습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바인더를 쓸 수 있게 쓰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환경이 되면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바인더를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몸이 많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습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다가 정말 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또 한 1년 쉬다가 또 다시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한 1년 쉬다가 또 다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될 때까지 저랑 같이 습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 학습 효과, 선언 효과, 습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이제 하는데, 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과제를 올리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한테 코칭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전혀 그 카카오톡까지는 쓰지만 카카오 스토리도 쓸지 모르고 블로그도 못하고 인스타그램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과제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 휴대폰 화면이 이제 보이시죠? 저는 휴대폰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좀 스마트 워크 기술이긴 한데 좀 정리를 해서 쓰는 편이에요.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플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똑같은 어플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홈 화면에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바로 핸드폰을 키면 바로 써야 되는 그런 어플들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예,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폴더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3P 바인더를 통해서 시간 관리도 하지만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또 시간 관리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운동을 뭐 몇 개월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국제사이버대학을 듣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강의 시간 같은 게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한꺼번에 손으로 쓰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장기가 한꺼번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그 디지털 스케줄러를 쓰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보통 이제 업무 때문에 협업을 하기 위해서 구글 캘린더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위젯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캘린더를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하면 이건 보조 수단이에요. 네. 스마트폰은 시간 관리를 위한, 그러니까 시간의 조절 도구고요. 그리고 3P 바인더는 시간의 관리 도구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스케줄 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스케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죠? 화면을 터치해야 되죠. 화면을 터치하는 동안 오류도 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동료나 뭐 부하 같은 경우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상사나 고객이나 VIP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건, 편한 건, 정확한 건 이 수첩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킨지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세계 0.1%의 이제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 회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세계 0.1%의 수재들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그 맥켄지나 골드만삭스에 일하는 그 수재들이 업무를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냐면 스마트폰이 아니고 노트북이 아니고 슈퍼컴퓨터가 아니고 수첩을 씁니다. 왜냐면 그런 그룹은 팀장급만 해도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시간을 진짜
분단위, 초 단위로 써요. 그래서 갑자기 어디 해외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사무실 들려서 사무실 잠깐 온 사이에 구성원들을 모여놓고 짧게 짧게 스케줄을 확인하고 지시사항을 내리고, 그리고 그 어떤 과거의 업무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고서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 시간이 뭐 2분, 3분, 5분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언제 스마트폰 패턴 열고 메모장 열어가지고 기록을 하냐고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의 스케줄을 보는데 언제 이런 스케줄로 열어가지고 그걸 말하냐고요. 근데 이제 3P 바인더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래에 이제 자를 잡고 나우를 잡고 넘기면 바로 이번 주 스케줄이 나오고, 위를 잡고 넘기면 월간이 나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이번에 2020년 한눈에 보는 연간 플랜이 나오면서 자를 하나 더 썼어요. 그래서 1년치 스케줄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끔. 그럼 이렇게 하면 즉시 답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 생활 때 기본적으로 상사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날 때 맨손으로 그냥 가면 되나요? 스마트폰 들고 가면 되나요? 아니죠. 수첩을 들고 가서 메모하면서 적어야죠. 예.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보면 어때요? 전화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알람이 올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거는 바인더를 쓰는 거다. 그래서 바인더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하는 걸 보여드리면, 자 먼저 홈화면을 다시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도 좀 제가 터치하는 게 보이게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 카톡을 열어봐야겠죠? 카톡을 열면, 자, 지금 우리 가족 행복학교, 우리 가족 행복코치방, 이제 카카오톡 오픈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자, 이 방에 이제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이제 바인더를 이제 매일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상담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좀 일찍 올리면 좋은데, 업무가 끝난 상태여야지만 이제 바인더를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카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시간들이 좀 많이 늦어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모든 직장들이 다 그렇잖아요. 되게 좀 업무가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가 또 끝나도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11시, 12시, 뭐 심지어 새벽에 일정이 끝나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좀 늦게 올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알람이 계속 울리게 되면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 이제 카톡방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3선을 누르셔가지고, 3선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종표형, 종 모양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요거를 이렇게, 요게 이렇게 색깔 있는 종 모양이 되면 이제 알람이 계속 카톡 울리는 거고요. 요걸 이렇게 누르셔서, 채팅방 알림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에 이렇게 취소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제 알람이 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는 이제 제가 어떤 과제를 드리냐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인더를 들고 이렇게 오늘 쓴 바인더를 들고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올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능하면 전 이걸 가족이 같이 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거나 바인더를 쓰는 모습을 같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셀카를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찍는 거. 그렇게 찍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이것들이 이렇게 누적돼서 보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이제 가족들의 어떤 그날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아이들의 그 변화 모습도, 부모님의 변화 모습도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인더를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인더를 촬영할 때는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카메라를 켜시고요. 예, 카메라를 켜시고, 이렇게 가로를 돌려서, 예, 이렇게 서가지고, 이 수평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주의점이, 이걸 잘못 찍으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보면 요 카메라 요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예. 요게 위인지 아래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2번 정도 틀어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아래로 되고, 그리고 바인더를 이렇게 수평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쪽에 오른쪽에 그늘이 지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집은 좀 조명을 그래도 잘 해놓은 상태라 지금 보조 조명까지 킨 거라 그림자가 좀 적게 지는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그림자가 심하게 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플래시를 누르셔가지고, 예, 플래시를 이제 강제, 켜서 이렇게 바인더가 전체가 다 나오게 이렇게 해서, 예, 주간을 찍고, 그 다음에 월간도 동일하게 찍고, 그리고 한눈에 보는 연간도 이렇게 찍어서 이제 SNS에다 이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올리냐? 일단 제일 쉬운 게, 대부분 이제 카카오톡을 쓰시면 카카오 스토리가 이제 거의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카카오 스토리를 이제 클릭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글쓰기가 있고 사진 동영상 올리기가 있고 여기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사진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글쓰기를 또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제 프로젝트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습관 만들기 하고 있는 뷰티풀 교회의 이제 교재고요. 예. 이 교재를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에 제가 아예 예문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QR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QR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잠시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여기 S7인데 QR이 안 찍히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즘 나온 신형들은 아이폰이나 이 이후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이게 이 QR코드가 읽히면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네요. 잠시만요. 설정을 바꿔놨나? 자, 아무튼 그러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방법이, 전에 쓴 게 있잖아요. 전에 쓴 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미 카카오 스토리,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과제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오늘 글을 미리 이렇게 여기다 오픈을 해서 써놨어요. 네. QR코드를 찍으면 거의 이 형식의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만 고치면 되냐면, 지금 이 윗부분들은 저는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부분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 킹십, 자기경영 습관 만들기 1일차 뭐 이러는데, 앞에 뭐 킹십을 빼시고, 뭐 본인이 내 인생의 CEO, 자기 인생, 자기경영 습관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만 고치시면 되겠죠? 예,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나 이성호는 하나님의 대경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 CEO가 되기 위해 자기경영 습관을 만든다. 이거는 뭐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의 대행자는 이제 좀 빼셔도 되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배운 거, 그리고 나를 칭찬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짧게 쓰시고, 그리고 오늘 적용한 거, 그러니까 배워서 적용한 게 뭐냐, 또는 이제 반성할 게 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느낀 거, 예. 이렇게 해서 짧게 이제 쓰시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쌓이면 자서전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 여러분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이게 A4 사이즈로 돼 있고요. 거의 권당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2014년 2월부터 쓴 일기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자기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직장 생활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성과물,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 쓰기하고 매뉴얼 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글을 쓰는 어떤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매일 일기 쓰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예.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질 수는 없었고, 3P 바인더를 배우면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싶고, 그래서 그냥 카카오 스토리다가 일기식으로 썼죠. 예, 일기식으로 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진들, 그것들이 이만큼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것만 정리해도 책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네, 카메라 켜고 바꾸고, 네. 이게 지금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 13일까지 쓴 건데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교육팀, 강남 교육회사에서 이제 교육팀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것들, 이렇게 일기하고 사진들하고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이전 것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건 2014년 건데,
이것도 두께가 꽤 상당하죠? 네. 제가 포항에서 3P 바인드 학생한테 이렇게 기행 코칭 하는 거, 네. 그리고 강의하고 이제 소감 받은 것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작게 출력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진짜 보통 A5 일반 도서로 이렇게 인쇄를 한다면, 거의 이 한 면이 한 4페이지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작하는 방법을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미리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QR코드를 찍어도 지금 제가 쓴 거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글이. 그럼 이걸 전체를 이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로 가세요. 네, 여기 카카오 스토리로. 네. 카카오 스토리로 가게 되면 일단은 그 보통 이제 글쓰기를 먼저 가는데 지금 여기 그 글에 링크가 돼 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학교 링크, 그러니까 우리 가족 행복학교 카카오톡 오픈방 링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를 먼저 누르고 나서 그 글을 붙여넣어 버리면 그 링크가 지워져요. 예. 그리고 지워진 상태에서 사진을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링크가 없어져 버리죠. 저는 이게 그 가족 운동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독립된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쟁과 그 폐허 속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의 풍요로움을 물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고학력자잖아요. 문맹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대는 이제 뭘 물려줘야 될까요? 예. 지금 독립도 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건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실제로 현직에서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영안군 교육청에 가서도 이제 그 학부모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왔는데, 이미 시, 군, 읍급에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거의 다 이제 폐교 위기의 상태고요. 그리고 광역시급도 이제 10년 안에 초등학교들이 거의 없어질 거랍니다. 그만큼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법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보다 더 나은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정말 저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애국하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족 행복학교 이제 단톡방을 만든 거고, 제가 가급적이면 여기서
많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에 대한 컨텐츠들을 많이 무료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바인더를 쓰면서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자기 경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 우리가 뭐 투표하면 투표 이렇게 인증샷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전 가족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독립 운동은 못했어도 가족 운동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하는데,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글쓰기를 누르지 마시고요. 예. 아까 그 글자는 복사를 했으니까 사진 동영상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예. 보면은 일단은 뭐 저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저 혼자 개인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가족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가족 사진으로 이렇게 같이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책을 읽거나 식사를 하거나 바인더를 쓰는 모습을 이렇게 찍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좀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자, 주간, 월간, 그 다음에 연간, 예,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저는 지금 좀 첫 번째 사진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그 3P 바인더 중 화상 코칭 이거였으니까 요걸 1번을 하고, 제 사진 2번을 하고,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걸 제가 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예. 여기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20장까지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음, 예, 누르면, 예, 여기 뭐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스티커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아예 사진 찍을 때부터 이렇게 뭐 볼펜을 살짝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만 좀 가려주시면 프라이버시가 좀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저한테 좀 코칭을 받으시려면 사실 그런 거 없이 좀 올려주셔야 제가 이 SNS를 보고서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좀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수정할 거 없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밑에 사진들이 다 들어갔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예, 터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예, 이렇게 글들이 이제 다 들어갔죠. 예. 보통 글쓰기를 먼저 하고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요게 뭐 링크가 떠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사진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면 여기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학교 이 링크 주소가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먼저 사진을 올려주시고, 예, 글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본인에 맞게 이제 이름도 좀 바꾸시고, 그죠? 예, 여기 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우시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 이성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운 것, 오늘 적용한 것, 그다음에 오늘 느낀 것, 예, 그런 것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사했나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리기 하시면 됩니다. 예, 올리면 조금 기다리면, 네, 이렇게 업로드가 됐죠. 예, 그래서 더보기 눌러서, 예, 글들이 잘 올라갔는지, 사진이 다 올라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이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기 카카오톡 버튼 누르셔서 여기 우리 가족 행복학교 여기 있잖아요. 그거를, 예, 눌러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카톡을 쓰시다 보면 이게 분명히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렇게 꾹 누르시게 되면 채팅방 상단 고정이라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채팅방이 이렇게 상단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앞정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올리잖아요. 올리면 여러분들도 서로 응원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눌러가지고 여기에 예, 좋아요 표시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업도 눌러주세요. 예. 업을 하게 되면 그 제가 썼거나 아니면 다른 분의 쓴 그 좋은 내용이 그냥 내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공유하지 않아도 다 보여지게 돼요. 전파가 돼요. 예,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확산하고 응원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제일 글 올리기가 편한 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스북. 예. 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도 여기 보면 이렇게 상단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그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먼저 눌러줍니다. 예. 왜냐면 페이스북도 똑같거든요. 페이스북도 링크가 이렇게 그 글쓰기를 먼저 하면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하면서 사진이 못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링크가 또 지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사진을 먼저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면 되겠죠. 네. 주간, 월간, 연간. 예, 여러분들의 개인 사진하고 주간, 연간, 월간 이 사진만 올리면 돼요. 가족 사진,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또 아니면 이렇게 뭐 같이 바인더를 이렇게 뭉쳐놓고 찍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또 프라이버시들이 또 안 보이겠죠. 예. 대신에 이제 그렇게 올리시면 제가 좀 코칭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좀 개별적으로 찍어서 각자 올려주셔야 제가 좀 코칭을 해드리기 용이하다는 거. 글자가 안 보이면 코칭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그러면 여기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오죠. 그럼 아까 그냥 그대로 복사해 놓은 문구를 계속 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붙여넣기 하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 예. 누르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그 진행바가 좀 움직이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예, 여기 게시 중이라고 이렇게 뜨고 있죠. 저는 지금 사진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한 사진 4장 정도 올리는 거는 금방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이거는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핸드폰이 아이폰이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10이 있고 이게 갤럭시 S7이에요. 예. 사진을 핸드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스마트워크 특히 이런 SNS 가르칠 때 아이폰의 인터페이스하고 안드로이드 폰의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는 또 모델마다 다 다르고 또 LG는 LG대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은 한 대씩 갖고 있어야 이렇게 화면으로 미러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강의가 가능해서 예, 제가 돈이 많아서 핸드폰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공유 버튼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분 거는 이렇게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유하기 눌러서 옵션 더보기 보게 되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여기 자주 제가 보내는 데는 이렇게 미리 뜨기도 하네요. 네, 일단 카카오톡 눌러놓고 그리고 이렇게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행복학교 네, 이렇게 해서 네,
보내면 예,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보면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예. 이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누르시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은 먼저, 기본적으로 사진을 먼저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사진을 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여기 여러 항목 선택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볼 화면 사진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마우스를 좀 움직여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확장 버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눌러 주셔야 이게 사진 전체가 다 나옵니다. 잘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눌러 주셔야지만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자 필요한 것들을 근데 이제 그 인스타그램은 10장까지밖에 못 올려요 사진을. 네. 그래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겠죠. 주간, 월간, 연간 올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디플킹실 이거 그리고 이거랑 어떤 걸 올릴까요? 어차피 여기도 제 사진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 네. 이제 여기서도 또 사진이 좀 보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보정할 거 없으면 그냥 다음 넘어가고 네. 그럼 이제 여기 문구 입력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복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인스타그램은 태그를 30개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집에서 함께해요 요 태그들만 지워주시면 네,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좀 올리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용이에요. 예, 유튜브로 그 집에서 함께해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넣어놨는데 그것만 지우면 예, 이상 없이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스타그램까지 이제 다 올렸고요. 예, 저는 좀 한 가지씩 좀 더 자, 그리고 블로그 해야 되죠? 네, 블로그. 자, 블로그 앱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연필 모양 있잖아요. 예,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제목하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게시판이 하나밖에 없으시거나 뭐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그 게시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눌러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매일 그냥 그 일기처럼 올리는 것들은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일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선택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확인.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예,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붙여넣기. 예. 그러면 다 붙여넣었죠? 자, 근데 여긴 제목을 넣어야 되거든요. 예. 제목은 제일 윗줄을 예, 복사해서 예, 붙여넣기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사진도 넣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은 어디다 넣을 거냐면요. 저는 일단 여기는 자, 요 사이에다 넣겠습니다. 예. 자기경영 습관을 만든다 하고서 여기다 사진을 예, 해서 아까 선택한 대로 하나 둘 먼저 꼭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간, 월간, 연간 선택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첨부.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들이, 사진들이 다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표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이제 대표 사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이 대표 사진 그대로 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온라인 코칭한 거 링크도 여기다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는 여기 이런 링크 끝에다가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박스가 생기면서 썸네일이 보여요. 예. 그래서 또 여기도 이렇게 박스를 눌러서 썸네일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죠. 예.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지금 이 내용이 저는 제일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잡고 이렇게 올라갔네요. 다시 한번 누르면 또 생길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생긴 건 다시 생기진 않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블로그도 이렇게 잘 등록이 됩니다. 이제 동영상을 넣는 경우에는 또 동영상 제목하고 그리고 동영상 정보 뭐 태그를 또 따로 입력하게끔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뭐 그런 해보셔도 좋고 안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이거 그 네이버 블로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뭐 한 번 더 눌러서 뭐 콩 받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그 네이버에서 기부 운동 같은 거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콩을 받아놨다가 연말에 이렇게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기관 같은 데 이렇게 기부하면 이제 그쪽에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귀찮으시다도 그냥 콩 한 번 받기 눌러주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다 썼으면 또 공유를 해줘야겠죠. 여기 보면 공유 버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URL을 복사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보통 카카오톡으로 가니까 카카오톡 누른 다음에 우리 가족 행복학교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유튜브 이제 제 계정이 있고요. 제 채널을 보게 되면 제가 올린 이제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가족 코칭 했던 영상들도 있고, 제가 유튜브 계정이 한 4개가 돼요.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일찍부터 했었거든요. 2000 몇 년부터 했더라? 하여튼 7년 전, 거의 10년 전에 했나? 네, 거의 10년 전, 네, 거의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네. 정태기 박사님 저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공유도 해드리고 이제 보여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거 보면 이게 오늘 제가 오늘 2020년 5월 6일 9시 반부터 이제 한 1시간 이제 거의 한 40분 동안 했던 것들을 녹화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면 좋죠. 지금 이 채널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쓰다가 지금 그러니까 채널들 만들 때마다 다 목적이 다 달랐어요. 어떤 거는 그냥 정태기 박사님 강의를 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올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사업을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좀 연습 삼아서 그렇게 좀 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학교, 우리 가족 행복 코치라는 제 브랜드 네임을 정하고 나서 좀 이제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는 게 아니라 일관된 컨텐츠를 올려야겠다.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순수하게 내 컨텐츠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채널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독자가 14명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들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다른 채널들은 구독자들이 뭐 1000명 넘어가는 것도 있고 몇백 명씩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좀 채널들을 합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상 올린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카카오톡이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것도 이렇게 공유가 되죠.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왜 우리 가족 행복학교, 그리고 왜 우리 가족 행복 코치가 되었는지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왜 우리가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을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 나무와 같다는 거, 나무가 건강한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사람도 사람의 뿌리는 가정이고요. 사람의 줄기는 습관이고요. 사랑의 잎사귀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잎사귀가 기술이 맞는 게, 가정에서 다 받지 못하는 양분들을 잎사귀를 통해서 뭘 받죠? 예, 햇빛을 받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또 강합성을 해서 또 양분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가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뤄서 후손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최적기, 전성기, 고난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준비기,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최적기는 뭐냐면 0살에서 4살이에요.
예, 0살에서 4살 때는 중요한 타임, 그러니까 단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거라 믿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살거든요. 그게 0살에서 4살에서는 부모예요. 예. 그때는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고 당연한 거고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육을 위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가 보여준 대로 다 따라해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좋은 걸 보여주면 좋은 걸 따라하지만 나쁜 걸 보여주면 나쁜 걸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은 결혼하기 전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족의 부모님한테 사실 배워야 돼요. 근데 원가족의 부모님한테 그걸 내가 못 받았다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거 아세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그게 결정이 나요. 네. 그리고 0살에서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4살 때까지 부모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한테는 거의 다 두뇌뿐만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그 씨앗이 심긴다는 거. 그러니까 자녀한테 좋은 씨앗을 주셔야겠죠. 좋은 습관을 주셔야겠죠. 나쁜 습관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씨앗이 이제 싹이 나서 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0살에서 4살이 최적기고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할 때가 이제 전성기예요. 그게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예요. 그때까지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곁에 있어주고 돌봐줄 거라 믿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래서 5살부터 12살까지는 좀 이제 그 0살에서 4살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 경우, 나쁜 씨앗을 뿌렸을 경우에는 나쁜 씨앗이 자라서 좋은 걸 그때 주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쁜 씨앗이 이미 싹이 나서 그걸 다 걸러줘야 돼요. 그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좋은 씨앗, 그래도 이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씨앗, 그러니까 나쁜 싹들을 빨리 빼낼 수 있고 좋은 싹들이 빨리 클 수 있어요. 예. 왜? 그때까지도 자녀한테는 부모가 중요한 타인이니까. 그리고 그때가 습관 만들기가 가장 좋으니까.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줌으로 인해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3살부터는 이제 힘들어져요. 왜냐면 중요한 타인이 단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친구가 돼버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 내 존재만으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돌봐줄 거라고 믿고 바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라 친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해서 이런 자기경영 공부를 이제 청소년기에 그때 하자. 이제 고난기 하자. 13살 이후에 하자. 그러면 내 친구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방법은 친구들을 같이 데려다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져요. 다혈질 같은 경우는 재밌게 해주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해주면 해요. 그리고 담즙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면 돈을 준다. 이거 하면 네가 여기서 반장을 시켜준다. 뭐 이런 거. 돈과 권력을 줘야 되고요. 우울질한테는 그나마 이제 좀 쉬운 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주면 돼요. 근데 우울질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체계와 프로세스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데 부르셨나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그리고 우울질들은 조금 이렇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데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데 이걸 써서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걸 쓰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우울질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또 프로세스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미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굉장히 잘하는 타입이고요. 제일 힘든 게 이제 점액질이에요. 이제 좀 사실 배우는 것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냐면 이걸 하면 네가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굉장히 좀 편하고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좀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점액질의 장점은 한번 이렇게 딱 시작한 건 마무리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예. 그래서 점액질한테는 좀 부모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좋죠. 예, 예. 근데 이제 고난기 또 지나서 이제 20세 이후가 이제 돼버린다. 그러면 거의 이제 힘들어지죠.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예.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세 이후의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 자녀들도 자기 경영자가 돼야지만이 가정 경영을 할 수 있고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에 그거를 갖출 수 있게끔, 결혼하기 전에 그걸 갖출 수 있게끔 부모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준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 이후의 자녀들한테 이제 부모가 가르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독립하기 전에 하셔야 되고, 또 가능하면 자녀가 결혼해도 같이 살면서 이제 내 아이한테는 20세 이후 또는 이제 청소년기 이후에 해서 습관을 제대로 못 만들어줘서 걔네들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습관을 만들려고 싸워야 되지만, 손주, 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어떤 좋은 자기 경영, 그 다음에 가정 경영, 기업 경영에 대해서 부모를 도와주고 손주, 손녀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손주, 손녀들이 유산으로 물려받겠죠. 그러면 손주, 손녀들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G2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세계 5대양 6대지를 비행기 타고 누비는 정말 인재들이 되겠죠.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각 분야의 노벨상에 버금가는 인재들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이제 저도 가족 코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부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정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쪽 아내는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를 한다거나, 남편이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또 아이들은 안 하는 쪽으로 잘 달라붙어요. 왜냐면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셔서 가장 가까운 남편이 되면 배우자가 되면 제일 좋고요. 배우자가 안 되면 일단 자녀들을 데리고 하다가 이제 배우자도 같이 동참하게끔 하는 그런 좀 지혜로운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기질 플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로 부부를 위한 기질 플러스 자녀를 위한 기질 플러스가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나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나를 알게 되면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와 다른 기질을 가진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온 책이 부부를 위한 기질 플러스 자녀를 위한 기질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가정경에 대한 어떤 그 매뉴얼은 킹덤 패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 그리고 자기경영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예. 이거죠. 지금 저 3P 바인더를 만드신 강경 대표님이 쓰신 3P 바인더 그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부의 추월찬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기술에 대한 건 아닌데, 실제로 미국에서 20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책에서 정말 감명 깊은 게 이제 그 저자가 뭐라고 했냐면 부는 3F라고 얘기를 해요. 3F가 뭐냐면 첫 번째는 패밀리, 두 번째는 피트니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타임.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건강을 잃고,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여행 다닐 시간이 없다면, 휴식 시간조차 자기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녀야 된다면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죠. 예. 그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좀 그 안정적인 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익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사업을 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예. 그 말콤 글래델이라고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아웃라이어의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 아웃라이어를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아웃라이어를 만드는 건 어떤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 얘기가 나와요.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급부상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3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대가 모여 살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젊은 부부들은 초보 엄마 아빠잖아요. 그 양육의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조부모하고 같이 사니까 자녀들을 조부모가 양육을 맡아주면서 젊은 부부들은 마음껏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하고 일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경제 발전을 하는 거죠. 조부모들은 집에서 그 자녀들의 어떤 그 가사라든지 또 자녀 양육을 이렇게 보조해주고 도와주면서, 예, 노후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손주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조부모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건 관계지수예요. 관계지수. 지금 사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온라인 모임도 그렇고 또 오프라인 모임도 그렇고 결국 그 영향력이잖아요. 관계 능력이잖아요. 예. 그 관계 지수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능지수 IQ, 그 다음에 감성지수 EQ, 그 다음에 요즘엔 뭐 AQ 역경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지수예요. 예.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세 명이 사는 그 보통 그런 가정을 핵가족이라고 하죠. 그 핵가정의 아이의 관계지수가 1이라고 하면 조부모와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의 관계지수는 몇일 것 같으세요? 예. 100 이상이라고 합니다. 1대 100.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관계지수가 높으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으면서 또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절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윗사람들한테 다가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쁨 받겠죠. 그죠? 상사들한테, 직장 생활 나가서도 상사들한테 이쁨 받겠죠. 그리고 또 보통 핵가족에서 아이가 한 명일 때 거의 이제 그 뭐 마마보이가 됐다든지 이기주의자가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이제 대가족이 모여 살게 되면 자기가 밖에 모르게 사는 건 좀 어려워요. 그죠? 예. 형제들을 배려해야 되고 가족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걸 그걸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음,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같이 놀아줍니다. 근데 이 놀이는 뭔가요? 서로 규칙을 정해놓고 노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때를 못 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놀이하는 거야. 이건 규칙을 지켜야 돼. 하면서 규칙을 지키면서 노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또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예. 아무래도 어른이 좀 그 신체적으로 더 발달돼 있으니까 또 지능적으로 더 발달돼 있으니까 배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예. 친구들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놀게 되니까 독불장군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이제 그 뭐랄까 그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하니까 친구들이 좋아할 거고 또 자기보다 약한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 같은 경우는 좀 배려해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도 인기 끌고 후배들한테도 인기 끌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 나가서도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위에서 끌어주고 윗사람이 끌어주고 동료들이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떠받들어 주니까 동일한 실력을 가진 사람하고 경쟁할 때 당연히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설령 조금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오너들은 실력보다 인성을 보거든요. 충성심을 보거든요. 조직을 보거든요. 조직을 잘 융합해서 시너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 그게 관계지수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희생을 통해서 독립을 물려주고 풍요를 물려주고 교육을 물려준 것처럼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의 후손에게 이제는 건강한 행복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 경영과 가정 경영과 기업 경영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긴 해요. 예, 어려워요. 뭔가 내가 유산을 받지 못한 거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건 습관을 늦은 나이에 만들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그걸 뭐 늦게 시작했던 간에 뭐 환경이 안 좋던 간에 끝까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또 근본적인 원인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올 거라는 거를
그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에이, 내가 이렇게 좀 못해도 잘못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아이들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져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가져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1과 3 똑같거든요, 원리가. 네. 그래서 일도 그렇게 끊임없이 늦게 시작했더라도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삶도, 가정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어떤 가정에서 만들어진 가정 경영, 그 다음에 자기 경영, 기업 경영이 후손들한테 물려져서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와 꿈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시고 저랑 같이 우리 가족 행복학교에서 같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